안녕하세요. 컬처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회 곳곳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출판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독서와 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짚어봅니다. 그리고 큐비즘 대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퐁피두 소장품전과 뮤지컬의 본고장, 뉴욕 브로드웨이의 진출 소식을 알린 뮤지컬 배우 아이비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2026 상반기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기록 탑5 알아볼게요. 인공지능의 확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독서 환경은 물론 출판 시장까지 빠르게 바꿔놓고 있죠. AI가 개인의 독서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 출판 시장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판계의 AI 활용,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한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기입니다. 나이와 성별, 관심사, 읽고 싶은 장르 등을 고르면 AI 사서가 알맞은 책을 추천합니다. 새로 나온 책만 선택하기보다 오래됐지만 이미 검증된 좋은 책까지 골고루 추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거나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좀 더 독서가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시고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사서님들이 워낙 바쁘신데 이제 그런 모든 질의응답을 이제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좀 더 다양한 책들이 대출되는 점이 좋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 전자책 플랫폼입니다. 책을 읽다 궁금한 부분이나 개념이 나오면 곧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0개까지 맞춤형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경제 경영이나 사회과학 서적에서 그런 어떤 특정 지식이나 어떤 개념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AI 도파민을 통해서 AI와 대화를 하면서 특정 개념을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시려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대형 서점들도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독서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 출판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딸깍 도서의 급증이 대표적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클릭 한 번으로 창의성이 떨어지는 질 낮은 책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에 따른 매입을 거절한 전자책이 6,500여 건인데 전년 대비 27%나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단순한 내용 짜깁기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량 출판물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공공재정인 납본 보상금의 손실도 커지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들은 납본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근본적인 건 창의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작가의 깊은 사색과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인공지능의 작업 결과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고 인간과 AI의 경계마저 무너지면 법적 윤리적 문제는 물론이고 출판 시장의 구조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AI가 쓴 글이 혹은 AGI가 쓴 글이 인간이 쓴 것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인간이 쓴 것보다 더 뛰어난다면 그때도 과연 AI 생성 도서를 보는 눈이 지금과 같을 건지 독자들이 그런 책을 거부할 건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난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으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큰 틀의 기준은 마련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은 지키면서도 독서와 출판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피카소로 대표되는 큐비즘, 입체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원근법을 파괴하고 여러 각도에서 본 대상을 하나의 캔버스에 담는 혁신적인 미술 사조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문을 연 퐁피두 센터 한화가 개관 전시로 이 큐비즘을 들고 나왔는데요. 큐비즘의 탄생부터 변주, 확산까지 퐁피두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읽어봅니다. 입체주의, 즉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조각난 퍼즐을 맞추듯 해체된 시선이 한 평면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해에 그려진 여인의 흉상은 실험의 시기를 거치며 수직, 수평, 사선으로 환원되고 기타 연주자에 이르러
마치 암호처럼 축약된 형태로만 남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르주 브라크 작품 역시 피카소와 궤를 같이 하는 화풍을 보입니다. 큐비즘, 즉 입체주의란 말은 브라크의 바로 이 그림에서 시작됐습니다. 큐브라는 게 입방체잖아요. 정육면체. 그래서 이 육면체 조각들이 화면에 뿌려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큐비즘이라는 말이 나왔고, 큐비즘은 20세기 미술의 시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던 미술이 해석의 언어로 넘어왔고, 큐비즘은 표현주의, 야수파 등과 함께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이끌었습니다. 큐비즘은 20세기 초에 서양 미술의 시각의 혁명을 이끈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관점, 시점이 등장하고 그것을 또 관람자가 해석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 대신 여러 각도에서 본 사물을 한 화면에 넣어보려는 획기적 발상. 큐비즘 탄생에는 현대미술의 아버지 세잔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세잔은 매우 순간순간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형태가 있을 거야. 나는 그거를 화면에 옮기고야 말겠어.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초기 실험과 분석의 시기를 거친 큐비즘은 대중과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색채와 리듬이 강렬해집니다. 배 위에서 펼쳐진 춤을 화폭에 옮긴 이 작품은 구체적 묘사 대신 작품의 크기, 형태, 색감으로 활기차고 리듬감 넘치는 축제의 기분을 전합니다. 1910년에서 13년 사이에 살롱 큐비즘 시기가 오면은 정말 살롱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전시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혹은 작품의 색채가 더 화려해지는. 프랑스 파리 3대 미술관인 퐁피두 소장품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큐비즘 거장 43명의 작품 90여 점으로 큐비즘의 다양한 변주를 조망합니다. 파리의 풍경을 큐비즘으로 풀어낸 로베르 들로네의 대형 작품과 크레이트까지 하면 900kg 가까운 무게였기 때문에 성인 남성 8명이 거의 낑낑거리면서 옮겨야 했고, 아시아 최초 공개되는 피카소의 발레 무대막 작품은 놓치면 안 될 포인트입니다. 특별 섹션에서는 큐비즘이 한국 현대미술에 남긴 흔적을 함께 조명합니다. 박내연 작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성 작가로서 그 서구의 큐비즘의 어떤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먹의 번짐과 같은 동양적인 그런 동양화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만의 어떤 양식을 구축해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대상을 쪼개고 비틀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던 큐비즘. 100년 전 파리를 흔들었던 혁신적 시선이 21세기 서울에서 또 다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뮤지컬 배우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 뉴욕 브로드웨이에 우리나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진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으로 캐스팅되기까지 치열한 도전과 좌절도 있었다고 하죠. 꿈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아이비.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든 그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국의 팝스타가 록시아트로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한다. 미국 공연 전문 매체가 SNS에 소개한 아이비의 뉴욕 진출 소식입니다. 수백 번 무대에 오르며 한 우물을 판 덕분에 귀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오디션 과정은 외롭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총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었던 기억이 있고, 꿈이 나에게 찾아왔다. 네,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30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이란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공연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될 거란 기대보다 안 될 거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저 아무도 몰라요. 영어도 못해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뭐 정말 뭐 표를 매회 매진시키는 그런 인기 배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보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간 우리 배우들의 해외 진출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노래를 소화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뉴욕 엠베서더 극장에서 록시 하트를 영어로 연기하는 아이비. 언어 장벽부터 끼야 했습니다. 영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외우다 보니까 그 의미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은유와 비유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재밌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내내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그 미국 프로젝트로 이제 9명의 총 원어민 선생님을 저에게 배정을 해주셔서 뭐 한 3분 정도는 액팅, 뭐 보이스 액팅.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행은 그 자체로 우리 뮤지컬의 위상과 배우들의 기량이 올라갔다는 방증이라는 게 국내 공연계 평가입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인생 지론인 아이비는 이번 성과도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며 몸을 낮춥니다. 요즘은 전화는 잘 안 하는 시대잖아요. 배우 이종혁 선배님이 제일 먼저 전화 오셨어. 동료 배우분들 덕분이야. 정말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네, 그 모습들을 보고 저도 나름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유혹의 소나타, 이럴 거면 등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아이비. 그때를 잘 모르는 세대들도 SNS에서 아이비의 가창력을 새삼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새로운 아이비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좋은 노래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서 마음에 드는 곡을 못 만나서 앨범을 사실 계속 미루게 됐고 또 미루다 보니까 더 용기를 못 내게 된 부분도 있고 사실 뮤지컬로 너무 바쁘기도 했어요. 가수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은 당분간 뮤지컬 무대로 성실하게 보답하겠다는 아이비의 남은 2026년은 오로지 시카고로 세워집니다. 일단은 다른 거창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올해는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한국 시카고를 또 내년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의 시작이니까요. 아마 올해는 그렇게 시카고와 보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YTN 이광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화계 핫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6 상반기 극장가를 흔든 화제의 기록 탑5인데요. 침체됐던 극장가를 들썩이게 한 작품부터 새로운 흥행 공식을 쓴 영화까지 상반기를 빛낸 영화 기록들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반가운 흥행이었죠. 멜로 영화가 쓴 기록입니다. 올해 초 극장가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구교환, 문가영의 만약의 우리. 개봉 전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건축학개론을 뛰어넘어 한국 멜로 영화 역대 최고 사전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개봉 후에는 평단과 관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최종 260만 관객 동원. 2019년 이후에 국내 멜로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이죠. 그 시절에 나는 너 정말 많이 사랑했던 거 알지? 알지. 배우 문가영은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진짜 잘 될 거야. 올해 한국 영화 흥행에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할 거야. 알지? 이어지는 4위는 23년 만에 바뀐 한국 공포영화 1위 기록입니다. 살묵지야. 봄에 찾아온 이른 공포, MG가 이끈 흥행 살목지. 살아서 만나.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수상한 저수지에 관객들이 푹 빠졌습니다. 실제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만큼 촬영 장소를 직접 찾는 공포 성지 순례까지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귀신이 이제 목격담들이 많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귀신을 많이 보셨고. 무대 인사부터 MZ 개성 가득한 감독과 배우들, 그리고 다양한 밈과 호러 체험이 SNS 인증으로까지 이어지며 역대 한국 공포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합니다. 개봉 7일 만에 손익 분기점을 달성해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새로운 공포영화 문법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썼네요. 빌어야죠. 2026 상반기 극장가 화제 기록 3위, 한국 배우 최초의 수상입니다. 다시 돌아온 연상호 감독의 좀비 유니버스 군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서 시작됐는데요. 집단지성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에 맞서는 인간의 개성, 협력 같은 것들을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현, 지창욱 등 호화 출연진과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국내에서 6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배우들도 무서워하는 실감나는 분장과 연기는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전지현은 군체로 한국 배우 최초 뉴욕 아시안 영화제 아시아 특별스타상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최근 OTT에도 공개된 군체, 또 다른 열풍을 예고하고 있네요. 이어지는 2위는 오래 기다려온 SF 대작의 최단기 기록입니다. 사전 예매 관객 무려 60만 명,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 최단 기간 200만 돌파. 숫자부터 남달랐던 2026 최대 기대작 호프. 모든 분들이 추격자,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작품인데요. 황정민, 조인성의 출연과 오징어 게임 정호연의 스크린 데뷔작으로도 관심을 모았죠. 아무리 괴물이라도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칸 영화제 필름마켓에서 200여 개국 선판매라는 한국 영화 최고 수준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He was very original. And it felt like it was something that I hadn't seen before. 미지의 존재를 둘러싼 해석부터 결말에 대한 갑론을박까지 호불호마저 화제성이 되면서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네요. 2026 상반기 극장가 화제 기록 탑5 대망의 1위는 역대급 흥행입니다. 기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려 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왕과 사는 남자. 역사적 사실까지 조명되며 역대 흥행 2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의 감동은 단종 문화제까지 이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방문객이 늘기도 했죠. 어문도 역의 유해진은 자신이 출연한 5번째 천만 작품인 왕사남으로 출연작 누적 관객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서민의 결을 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종에게 어문도란 어떤 존재로 기억될지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 관객들의 입소문, N차 관람 열풍까지 오랜만에 극장가를 들썩이게 한 국민 영화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계속되는 비 소식에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역사 여행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까지 특별한 감성과 함께 상쾌한 여름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점 희미해질 색이 내 안에선 진해지지 Hear my voice 소년이여 다시 뉴 차원이 열린 내 안성미